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진작가인 광양 출신 고 이경모 선생 기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예술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이번 사업에 앞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문화도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사진작가인 고 이경모 선생. 광양 출신의 예술가이자 현대사의 흔적들을 담아낸 시대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아직도 선생의 작품들은 중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아픔의 역사인 여순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사진기에 옮긴 작가로 알려져 후세에게 뜻깊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순 사건 당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친구와 이를 바라보는 누이의 통곡을 처절하게 풀어낸 작품은 그날의 심정을 가감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복을 기점으로 우리 역사의 굴곡들을 작가의 시선을 넘어 기자의 관점으로 확대해 사진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출신의 예술가를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기념사업들이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 문화원으로도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양에서만 아직까지도 이경모 선생님을 이렇게 챙기지 못하고 좀 소외됐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생의 작품들을 토대로 도림미술관과 연계한 전시관이 마련될 계획이어서 기념사업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유족들 역시 간직하고 있던 작품들을 선뜻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묻혀있던 작품들이 새롭게 탈바꿈할 계기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에다 기증을 하겠다고 이렇게 생전에 이제 하신 적이 있었었는데 아버님 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기를 해왔었고요. 이에 맞춰 광양시가 자료들의 디지털화와 함께 훼손 우려를 줄이기 위한 수장고 보관을 앞두고 있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역 예술가의 재조명 사업이 뒤늦게 추진된 것과 관련해 소극적 행정이었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2010년 기념사업 논의가 시작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오히려 광주와 나주 등 타 지역에서 가치를 인정해 선제적으로 전시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추진할 만한 단체라든지 기반이 없어서 못했지만 하반기에 문화도시 사업단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광양의 역사 인물들을 재조명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광양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명 동화 작가인 고 정채봉 작가 역시 광양에서 학창시절 보내고 작품의 영감도 얻어냈지만 타 지역에서 이미 문학상과 문학관 등 굵직한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 미술관과 예술고 등 문화도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광양시가 소중한 문화자원의 가치를 어떻게 강조해 나갈지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만흥지구 택지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만흥지구 택지 조성사업 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100여 명은 어제 오전 시청을 항의 방문해 LH 측과 개발 업무 협약 파기를 주장하며 허수아비 화형식과 청사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공무원들 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주민 3명이 119 구조대에 의해 후송되고 일부 공무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반대대책위 측은 주민 동의 없이 체결된 개발 협약이 파기될 때까지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며 시청 앞 천막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측정값 조작과 관련한 릴레이 시위 100일차를 맞아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산단 시민대책위는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유해물질 측정값 조작 사태와 관련해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전남도와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이 대기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등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예산에 반영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 북한 특수군 침투를 주장한 가짜뉴스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결정했지만 구글과 유튜브는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18 가짜뉴스 127건에 대해 삭제와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국내에 서버를 둔 게시물 9건만 이행됐을 뿐 나머지 118건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과 유튜브는 방심위 결정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5월 단체들이 구글 측에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방심위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을 구하지 못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직접 대학으로 찾아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대학교 중앙분수대 광장입니다. 지역에서 작지만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15개사가 구직 청년들에게 회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장 즉석 채용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현장 채용 면접에 임하는 구직 청년들도 절실함과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열심히 배우자신 겁니다. 직접 이제 이거 공부하시면서 네. 회계 프로그램은 어떤 거 사용하셨나요? 다른 한쪽에서는 구직 청년들에게 정부 지원 사업 정보 등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도 알려줍니다. 막연했었는데 이렇게 컨설팅 받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앞으로 이렇게 취업할 때 자소서를 제출한다면 더 자신감 있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남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열린 전남 잡 드림페어는 지역 중소기업과 구직 청년들의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도 우수한 중소기업과 그리고 높은 임금과 이런 복지성을 잘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안내해드리고 매칭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잡 드림페어는 이번 순천대를 시작으로 통신대, 전남대 여수 캠퍼스, 목포대, 목포 해양대에서 다음 달까지 잇따라 개최됩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취업난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 전남 잡 드림페어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지역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의 핵심 사업인 블루 이코노미를 선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 지원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취업하지 못한 지역 청년 100명을 선발해 에너지와 관광, 바이오와 농수산 등 블루 이코노미 6개 분야 기업에서 3개월 과정의 인턴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들에게는 월 210만 원의 임금과 함께 사업장 4대 보험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인턴 사업은 내년 1월 청년 인턴과 참여 기업을 모집해 3월부터 각 기업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이번 주말 이순신 광장과 장군도 해상일원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오는 26일 밤 7시 50분부터 시작되는 올해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에 대비해 주무대인 이순신 광장 외 진두물량장, 해양공원 등에도 가설 무대를 세우고 사전 버스킹 공연 등을 통해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올해 불꽃축제는 지난달 7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태풍과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주말로 연기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코칭 스태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아는 송지만, 최희섭, 진가병, 서동욱 코치 등 코치 8명을 새로 영입하고 특히 송지만, 최희섭 코치에게 1군 타격 코치를 맡겼습니다. 또 1군 투수 코치는 올해처럼 서재흥과 앤서니 코치가 맡고 수석 코치는 윌리엄스 감독이 선택한 워더마이어 코치가 맡게 됐습니다. 호남 최대의 사액 서원인 장성 피람 서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한국의 서원 9곳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는 피람 서원이 유일한데요. 고품격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유생들이 성리학을 배우고 익혔던 장성 피람 서원. 서원의 출입구인 확연루와 학문을 토론하는 강당인 청절당이 옛 모습 그대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시련을 견뎌온 피람 서원은 지난 7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서원 앞뜰에는 세계 인류가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서 성인 키높이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하는 행동이 잘 되면 지금 한국의 서원이 아니라 세계의 서원으로 발전될 것을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피람 서원을 비롯해 경북 영주 소수서원과 안동 도산서원, 전북 정읍 무성서원 등 모두 9곳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문화재청은 서원 중장기 관리 계획을 세우고 각 서원의 역사성과 특징을 살려서 고품격 교육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피람 서원은 조선시대 청백리 박수량 백비 등과 함께 공직자 청렴 교육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9개 서원을 함께 묶어서 외국인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우리 세계적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4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국제회의가 어제부터 3일간 순천만 국가정원일원에서 열립니다. 환경부와 순천시가 주최하고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7개국 18개 습지도시에서 100명의 지방정부 대표단이 참가해 국제습지도시 네트워크 발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습지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 발족으로 세계 18개 습지도시가 참여해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전라남도는 마그네슘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참여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과제별로 5개 그룹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마그네슘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155억 원을 투입해 전남 테크노파크 마그네슘 생산동에 마그네슘 실용화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가 내년 해양환경 정화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환경 정화선 신규 건조, 권역별 해양 쓰레기 처리 시설 신축 등 신규 사업들을 추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만큼이나 쾌적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의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23도를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먼지 걱정도 없겠고요. 내일까지도 대기질은 양호할 걸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동해안 또 영남 내륙 곳곳으로는 가을비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동해안에 최고 60mm가량이 더 오겠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비고요.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도 빗방울 정도가 스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을 보시면 남해와 동해상에 이처럼 비구름대가 관측되고 있고요. 이 중 일부가 경주 등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은 더욱더 늘어나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23도, 광주 24도, 대구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주말부터는 부쩍 쌀쌀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